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전하는 곰돌이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내년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를 예정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연도별 보험사의 손익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죠. 2022년부터 25년도까지 보험사의 손익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형 4개사를 포함해서 중소형사들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플러스였다가 25년도에 마이너스를 찍고 있어요. 왜 이게 마이너스가 나게 되는지 이거를 짚어봐야 돼요.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지금 벌써 이미 손해보험업계에서 자동차 보험을 놔버린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 손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 인수가 된 곳도 있습니다. 둘 다 쉽게 얘기하면 망한 거예요. 그리고 곧 그 망할 대재앙을 앞두고 있는 손해보험사 몇 군데도 솔직히 있습니다. 자, 일단 MG손해보험 망했죠. 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캐롯손해보험, 야심차게 출범했던 인터넷보험사였는데 결국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손해보험으로 인수합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험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개 또는 우리가 옛날에 했던 품앗이 이런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여기 6명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6명의 아이들을 피보험자라고 할게요. 그럼 이 피보험자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이 6명이서 매월 100원씩 적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600원이라는 금액이 모이겠죠. 이걸 어디다가 모아놓느냐? 보험회사에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던 아이 한 명이 사고를 발생이 됐다. 그렇게 해서 600원이라는 나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걸 토대로 청구를 해서 보험회사로부터 600원을 수령하는 그런 구조죠. 그렇게 해서 나의 치료비를 한 번에 크게 나갈 때 나의 치료 비용을 부담을 적게 줄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 들어오는 금액, 보험료라고 하죠. 그리고 나가는 금액, 그리고 이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을 잘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조정을 많이 해요. 이거는 물론 사업비라든지 지급준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이 있지만 일단 그런 비용들은 다 배제를 해놓고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600원을 받았으면 600원이 나가면 됐다. 그럼 이 보험사의 1년 동안의 손익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험사도 결국에는 이익을 남겨야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600원을 받으면 580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내년도에 어떻게 조정을 할까? 아까 그 6명의 어린이들에게 100원씩이 아니라 103원씩, 102원씩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할증이라고 하죠. 물론 개별적으로 이 친구는 자빠지는 친구야, 너무 많이 자빠지는 사고를 많이 했어, 또는 이 친구는 성향이 너무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야, 다칠 확률이 높아, 이러니까 얘는 보험료를 111원을 받아야 되겠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험료의 할증에서 개별 요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개별 요율을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보험 사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또는 보험 사고로 나가야 될 보험 금액의 액수가 한 건 한 건이 커지기 너무 커져가면서, 이래서 보험사의 손실 금액이 늘어나는 거를 결국에는 보험회사는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거는 80%가 됐을 때 똔똔이다, 소위 얘기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다 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만약에 80%를 넘어가면 손해율이 80%를 넘게 되면 80.1%부터는 손해가 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도 10월까지만 봐도 지금 손해율이 벌써 85.5%. 이 손해율은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DB손보라든지 KB손해보험은
95%에 가까운 95%의 손해율을 나타냈어요. 이런 경우는 보험금의 과다한 지급 또는 늘어나는 보험 사기, 그런 것들이 아마 주요 원인이 될 거고, 물가 상승률 대비 보험 수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부품을 고치는데 오늘은 10만 원에 고쳤던 이 부품이 내년 되니까 물가가 상승이 되면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잖아요. 11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회사는 그러면 10% 부품값은 10%가 올랐어. 그럼 보험료도 10%씩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이 간극,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2022년도부터 조금씩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확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보험료가 인하가 됐던 거죠. 인하. 언제까지? 25년도까지도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봤죠, 보험사가. 그럼 보험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보험료를 올리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입니다. 그 말인즉슨 손해보험 회사의 한 영역에 속해 있는 사업부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업부가 돈을 못 벌고 있고 손해가 난다. 이 사업부의 매출을 올릴 수가 없어. 근데 이쪽 사업부는 돈을 벌고 있네?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제3보험이라고 하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사이에는 제3보험도 결국 손해보험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뭐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등 돈 되는 보험 있죠. 여기서 할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차익을 이쪽에 메꾸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실비보험들은 다들 대부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실비보험료 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보험료가 15%가 오르면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동차를 타려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어떤 게 갈라지느냐? 15%를 올리고도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와 그렇지 못한 보험사들이 나눠질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험 상품에서 다른 상품에서 흑자난 거를 갖다 메꿔줄 수 있는 상품이 여러 개가 있는 대형사, 소위 얘기하는 대형보험, 소위 얘기하는 대형 손보사들은 선택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똑같이 15%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어도 대형 손보사에서는 다른 데서 끌어오는 돈을 실비보험에서 2%, 상해보험에서 3%, 그래서 5%를 끌어다 채우고 나머지 10%만 할증을 붙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피해보는 상황은 누구냐? 바로 소비자입니다. 왜냐면요,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실비보험 상품을 팔고 있지 않거나 또는 뭐 상해보험, 기타 여러 손해보험료를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 보험사들은 끌어올 수 있는 흑자재가 없어요. 캐시카우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회사는 결국 15%가 손해율이, 자동차 보험에서 15%의 손해를 봤다면 15%를 고스란히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5% 올리는 곳과 10% 올리는 곳이 있으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MG손보라든지 캐롯손해보험처럼 무너지는 회사들이 생길 겁니다. 대표적인 회사로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미 IR적으로 봤을 때 이미 무너지고 있는 회사들이 대한민국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중에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히 들면 바로 알 법한 그런 보험사들인데요. 내년도에 최소 2개 정도는 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하는 게 저의 예상치이고,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의 자동차 보험료, 제 자동차 보험료는 10% 이상은 무조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매주 목요일 밤 10시부터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교통사고 관련된 상담, 그리고 카시어링, 렌트카 차량 빌릴 때 주의할 점, 그리고 그 차량들을 빌렸을 때의 사고, 그리고 보험의 면부책 관계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 부분들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10시부터 12시,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니 많이 들어와서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 무료로 상담을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2시간 동안 사전에 미리 저한테 여기 보이시는 비즈니스 메일로 사전에 문의를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시면 현장에서 직접 채팅으로 문의를 목요일날 주셔도 됩니다. 자, 운전하는 곰돌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